나만의 시간? 다른 사람들이랑 지내는 것도 바쁜데 어떻게 나만의 시간을 갖느냐고요? 또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게 왜 중요한가요? 궁금하시다면 지금 이 책을 통해 같이 알아봅시다. 지금은 나만의 시간입니다. 챕터 2. 나만의 시간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 회포. 나는 최고의 고민 상담사. 누구에게나 각자 말 못할 사정이 있다. 왠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초라해서 타인에게 털어놓지도 못하고 끙끙 골머리를 앓는다.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괜스레 앞날이 막막하고 불안해지기도 한다. 이렇게 마음이 공허하고 우울할 때 누군가와 이야기하면 조금이나마 나아질까 싶어 핸드폰에 연락처를 뒤져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본다. 뭐해? 그냥 문자 보내봤어. 잘 지내지? 나야 잘 지내지.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친구의 답장이 돌아온다. 그럼 나는 넉살 좋게 대답한다.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다. 그럼 별일이 있겠니? 이렇게 대화가 싱겁게 끝난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 상대는 내가 말하지 않는 속사정까지는 모르니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도 모른다. 나 역시 누군가에게 고민을 상담하고 싶어도 무엇이 문제인지 내 마음에서도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이어나가기가 힘들다. 무엇보다 나의 걱정거리를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 자체가 어딘가 찝찝하다. 우리는 고민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 한다. 하지만 누군가 주변 사람들에게 문제점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딱히 없다. 타인이 나의 복잡한 마음까지는 정리해주지는 못할 테니까 말이다.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모든 불만과 어려움을 털어놓는 행위는 그들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들어버리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누구와 이런 고민을 이야기해야 할까? 바로 나 자신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내가 지금 무서워하는 거? 꼭 별거 아닌 것들이야. 괜찮아. 진짜 괜찮아. 너무 겁이 날 때, 불안할 때, 답답할 때마다 나는 나만의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나에게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속으로 되뇌인다. 타인이 아닌 스스로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면 마음이 후련해질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관점에서도 상황을 바라보게 되어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나만을 위한 가장 든든하고 무조건적인 지지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다. 고민 상담. 언제나 받아봐도 이유 모를 껄끄러운 마음과 여운이 많이 남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 이유는 내 마음이 아직도 상처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이죠.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그 누구에게도 부탁하기 힘들죠. 내 마음을 확실히 알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내 마음이 풀릴 때까지 남에게 말해봤자 그닥 잘 해결되지도 않는다는 점 때문이죠.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이 감정이 치유되고 풀릴까요? 사실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치유되고 풀릴 수 있다는 보장도 없지요. 그러나 몇 가지 방법은 있죠. 스스로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고민을 말하면 그 고민에 대해 이미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모든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힘든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넌 잘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아니까 괜찮아. 지금 힘든 건 정말 당연한 거야. 라고 토닥여주면 됩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정말 많았습니다. 집안 사정이 좋지 않거나 나 자신이 다른 누군가로 인해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도 항상 제 감정과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떤 이유로 그렇게 행동했는지, 내가 잘못한 건 없었는지 등등 생각을 정리한 후 다른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제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무작정 내 감정을 털어놓는 것보다는 한결 낫더군요. 그리고 그 감정에만 매달려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앞으로는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행동해야 되는지 등등을 생각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위로를 얻고 다시금 일어설 기회와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챕터 3. 나만의 시간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 관찰. 잠시 트랙에서 벗어나기. 최선을 다하면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 이제 와서 다른 길을 알아봐야 할까? 불안하고 심란하다. 열심히 할수록 오히려 역효과만 난다.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계속 실패하는 나에 대한 실망감만 쌓여간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정말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인정하기는 싫겠지만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모든 일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더 열심히 해도 다른 방법을 시도해도 안 될 때에는 멈춰서 가만히 지켜보는 건 어떨까?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관찰하는 것은 때로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되어주기도 한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잘 풀리지 않는 일에 무작정 매달리기보다는 문제에서 잠시 벗어나자는 것이다. 자기계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유튜버로 알려져 있다 보니 주변 사람들은 내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도 막막할 때는 하던 일을 내려놓는다. 최선을 다했으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간절히 바라온 일이 성사되지 않으면 잠시 숨을 고른다. 그리고 혼자서 내가 서 있는 위치와 현재 나의 상태를 관찰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러다 보면 신기하게도 해결 방법이 눈에 들어온다. 도서관에 나온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나보다 앞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시야에서 사라지면 빨리 가야 한다는 강박이 사라진다. 문제의 원인을 여러 관점에서 차분하게 살펴보고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에서도 거리를 두면 원래 가려고 한 길이 어떻게 경사지고 굽이졌는지 보인다. 때로는 단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만나겠지만 때로는 잠시 멈춘 사이 더 좋은 기회를 찾아내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는 생각이 지나치게 간절해지면 다른 길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그렇게 새로운 가능성을 모두 차단하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목표를 달성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처음에는 멈춰서는 게 탐탁지 않을 것이다. 더 열심히 해도 모자란데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계속하는 것 자체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지금은 때가 아닐 수도 있고 다른 곳으로 방향을 트는 게 맞을 수도 있다. 무엇이 정답이든 숨을 고르며 자신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힘들게 계단을 오르지 않아도 에스컬레이터에 서면 저절로 올라갈 수 있다. 이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때로는 큰 해결책이 되어주기도 한다. 그러니 애쓰지 말고 그냥 두고 보자. 저는 늘 제 자신이 발전하고 더욱 멋진 사람으로 올라서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박은 늘 제 옆을 따라다니죠. 지금도 그렇고요. 강박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는 휴식을 잘 취하는 것도 알지만 제 자신은 그걸 허용하지 않죠. 언제나 다른 사람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몇 달 전에 저도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머물면 안 돼. 좀 더 무언가를 해야지. 라고요. 하지만 전 이미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치로 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더 하기에는 제 체력이 따라주질 않았죠. 그럼에도 더 무언가를 하려고 했으니 그만 번아웃이 와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루 온종일 침대에만 누워서 제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왜 그렇게 무리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등등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결론은 네가 너무 무리해서 그랬어 라는 결론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노력을 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저는 최선을 다했던 건 확실했습니다. 더 많이 무언가를 하고 싶은 의욕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다시금 제가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만큼 열심히 의욕을 불태우고 무언가를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번아웃이 올 때는 자신에게 좀 더 관대하게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한 번씩 토닥여주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차복차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